자, 그럼 이어서 8번 같은 걸 풀어보는데요. 자, 8번을 봤더니 기억에서 니을 중 옳게 기록된 것만을 짝지어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 총 마리수를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게 옳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패턴이 있어요. 한쪽으로 옮기면 한쪽이 줄겠죠. 그 시간을 딱 보는 거야. 봤더니 시간 순서가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쪽이 옮기면 한쪽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록을 했는데 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표는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떡하냐? 첫 번째는 전에 자료 해석에도 물 같은 걸 이제 펐다 나눴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장동에다 물 붓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A, B, C, D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A, B, C, D. 자,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시간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B에서 A로 3마리가 이동했어요. 그럼 이쪽 마이너스 3이고 이쪽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17마리가 됐다라는 거죠. 17마리. 그럼 처음에 얼마였을까요? 14마리였겠죠. 14마리였으니까 3마리를 더해서 17마리가 됐었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 순서예요. B에서 D로 2마리가 이동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때 그 다음에 요게 다음이죠. 항상 이걸 순서대로 꼭 봐야 됩니다. 9시 18분에 C에서 A로 5마리가 갔어요.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5 플러스 자, 5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마리가 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32분이고 22분이에요. 그때 뒤에 마리수가 21마리래요. 이때 21마리니까 이때 몇 마리였겠죠? 19마리였겠죠. 최초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보는 겁니다. 요게 30분이죠. 그 다음이.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30분인데, 이때 B가 8마리라는 거예요. 이때가 8마리라는 거죠? 그럼 이때 몇 마리였을까요? 8마리니까. 3마리, 2마리 빠져나가서 8마리니까 13마리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32분을 봅시다. D에서 C로 한 마리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그때 C의 마리수는 11마리가 됩니다. 이때 11마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였을까요? 원래는 5마리 빠졌으니까 11마리에서 16마리였을 거고 한 마리가 이쪽으로 더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얼마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해주고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4마리 더해주니까 15마리가 되겠죠. 그렇겠죠? 원래 15마리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마리수는 아무리 변동을 해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더해보면 28에다가 34인가요? 이게 28에다가 27이죠. 27 더하기 34를 하면 총 61마리가 되겠죠. 61마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9시 48분에 요게 A에서 C로 이게 4마리가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시점에서 A, B, C, D의 마리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이거 지워야 되겠죠? 이건 아니죠. A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이때 마리수를 계산해 보면 14마리에서 17마리, 22마리에서 4마리를 빼니까 18마리가 돼 있겠고 13마리에서 5마리가 빠지겠죠? 8마리가 돼 있겠고 15마리에서 5마리 빠지니까 10마리가 되겠고 12마리가 돼 있었겠죠? 11마리에서 2마리니까 21마리, 20마리가 되어 있었겠죠? 계산이 맞나요? 왜냐면 딱 정확하게 61마리가 돼야겠죠? 이게 그렇겠죠? 여기 4마리가 여기 4마리네요. 여기 4마리 그죠? 4마리가 되니까 여기가 12마리가 아니고 요게 15마리에서 10마리에다가 15마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26에다가 41, 61마리가 맞죠? 그죠? 더했을 때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9시 48분에 여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요걸 해야죠. 요거 9시 50분이니까. 자, D에서 B로 한 마리가 이동합니다. D에서 B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됐을 거예요. 자, 그때 요걸 파고 났더니 21마리냐라는 거예요. D가. 그럼 21마리가 되는 거 맞나요? 이때 빠져나간 다음에 D에서 B로 옮겼으니까 이때 몇 마리가 되죠? 19마리가 됐었겠죠? 그죠? 여기는 9마리가 됐겠죠? 그거는 틀렸겠죠? 그래서 뭘 고르는 거예요? 그 옳은 걸 고르라고 했나요? 봤더니 기억이 옳은 걸 짝지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또 해볼까요? 이때까지는 했죠. 자, 그 다음에 9시 52분에 C에서 D로 3마리가 갔습니다. 그럼 C에서 D로 3마리가 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돼요. 그렇겠죠? 자, 그때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9시 4분이 그 다음이다. 자, A를 봤더니 A는 18마리가 그대로 있죠. 맞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9시 5분에 C에서 B로 이동합니다. C에서 B로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러면 B는 이제 몇 마리가 되겠죠? 8마리에서 11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디귿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자, 마지막으로 C를 볼까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그죠? C를 봤더니 10마리냐? 라고 했습니다. 그럼 C는 15마리에서 5마리가 빠지니까 10마리 있었겠죠. 그죠? 그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이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쭉 순서대로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시험장에서는 보고서 쫙쫙쫙 그려가면서 숫자를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수만 쭉 보고서 시간을 딱 판단해도 좀 괜찮고요.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LH공사나 뭐 이렇게 아파트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파트는 전용, 공용, 공급, 계약,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이 뭐냐? 전용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관문을 딱 들어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있겠죠, 집이. 그럼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여기 계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살 때는 이 내가 사는 공간만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공간도 돈을 누군가 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공통으로 n분의 1 합니다. n빵 한다고 그러죠. n빵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는 이렇게 내가 사는 전용 공간, 이걸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공통으로 쓰는 공용 면적까지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간도 있고 공용 면적도 사면 여러분은 공용 면적이 넓은 게 좋아요? 전용 면적이 넓은 게 좋아요? 당연히 전용이 넓은 게 좋겠죠. 왜냐면 내가 사는 공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내야 될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이렇게 낮게 지으면 이 공용 면적을 n분의 1 하는 사람들이 좀 적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를 너무 높게 지면 굉장히 높게 졌다. 그럼 이걸 나눠내는 사람이 좀 적겠죠. 그래서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개별 세대의 현관문 안쪽부터 전용 생활공간을 말하는데 발코니는 제외가 돼요. 발코니가 뭘까요? 베란다죠.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앞에 창문이 하나 있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무슨 뭐 베란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어가지고 발코니 확장 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는 전용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은 같이 사는데 주거에 쓰는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이 있어요. 봤더니 주거 공용은 이런 거죠. 계단이라든가 복도 같은 거고, 근데 옆에 이제 위락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인정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n분의 1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 자, 공급 면적은 뭐냐?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 그러니까 공급 면적은 내가 사는 공간과 이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같은 것만 포함되는 거고, 자,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에다가 얘에다가 기타 공용까지 더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전용 면적 더하기,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그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거죠. 자,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와 같은 공간으로 전용과 공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발코니 면적이 뭐죠? 서비스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래요. 발코니 면적은 계약 면적이 들어가나요? 계약 면적은 이 세 개를 더한 거잖아요.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이니까 아니겠죠. 자,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공급 면적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공급 면적은 뭐가 빠져나가죠? 기타 공용 면적이 합쳐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요 관리사무소는 기타 공용 면적이기 때문에 공급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죠? 계약 면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계약 면적은 전용, 주거, 기타를 합친 거 맞죠, 여기가?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면적은 공급 면적에 포함되죠. 공급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인데 주거 공용 면적은 복도가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세대 내 거실과 주방의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되나요? 주거 공용 면적은 이 계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전용 면적이 포함되는 거겠죠.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파악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자, 아미노산을 합산하게 되는 코돈은 여러 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돈이 뭐냐? 이를 봤더니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조합을 코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를 조합을 만들면 GUU, 그다음에 UUG, UGU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얘네들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코돈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이런 거예요. 아미노산입니다. 여기에는 코돈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예요. 뭐 GU, UUG, UGU라는 코돈이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요거는 어떤 코돈이 나올까요? ACA가 나오고 그다음에 CA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ACA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코돈이 나오죠? ACC가 나오고 CCA가 나오고 CAC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CAA, AAC, 그 다음에 ACA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공통된 용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스티딘과 트레오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티딘, 트레오닌, 프롤린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겹치죠. 그럼 이제 ACA와 CAC를 찾는 거예요. 그럼 CAC가 있고 ACA를 찾았더니 ACA가 없죠, 여기. 이건 뭐야?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트레오닌, 글루타민, 아스파라긴이 있어요. 그러면 히스티딘, 트레오닌인데 트레오닌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중복된 걸 보니까 ACA는 여기 있죠? CAC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겹치는 게 있는데 트레오닌 하나밖에 안 겹치죠? 그렇겠죠? 그럼 이 ACA가 뭐라는 거예요? 트레오닌이라는 거고 얘는 뭐예요? 히스티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없냐 이거죠. 왜 여기에 트레오닌은 왜 없습니까? ACA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아미노산,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트레오닌이라는 히스티딘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에는 코돈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죠. 코돈이. 근데 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히스티딘이 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CAC가 히스티딘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이거죠. 코돈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특정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게 여러 개다라고 하는 그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는 여기 핵심 문장이었다. 여기들 여기 골라내는 거 그리고 여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책을 펼치는 것도 조합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건 패턴입니다. 패턴. 아까 그 목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패턴 문제고요. 이것도 패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펼쳐서 왼쪽 면 쪽에 각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거나 또는 곱해서 나오는 결과값과 오른쪽 면의 합과 또는 곱을 해서 가장 큰 수를 본인의 점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과 을이 가진 쪽의 시작면은 1쪽이에요. 마지막 면은 378쪽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왼쪽 면이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걸 이제 그려보면 1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자, 2페이지가 있는데 왼쪽 면이 짝수니까 이쪽이 짝수죠. 그럼 이쪽 1쪽이다 그런 얘기죠. 쭉 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쪽 378쪽으로 끝나겠죠. 짝수가 이쪽 얘기야. 책은 이쪽이 되니까. 자, 그래서 시작면이나 마지막면이 나오게 책을 펼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는 이제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을 선택해야 될 테니까. 자, 그럼 이거 생각해보면 자, 합이나 곱이에요. 양쪽에. 그러면 합이건 곱이건 간에 자, 만약에 여기에 2페이지, 3페이지 있다 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얘는 합이나 곱이나 얘는 3이 가장 크죠. 곱이 없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110이라고 112가 되겠죠? 113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합은 얼마예요? 합은 4, 5가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렇겠죠? 곱하는 건 3이니까 3이 되는데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378페이지에 전 페이지를 봐보면
바로 전 페이지. 그럼 377이고 376이죠. 뭐 더하나 곱하나 당연히 곱한 게 크겠죠. 그러겠죠. 21 곱하기 7을 하면 147이 나옵니다. 147. 그렇겠죠. 그럼 이게 가장 큰 값이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책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가장 작은 건 얼마일까요? 작은 건. 생각해보면 이쪽이 102, 103이 가장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곱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얼마가 돼요? 4로 선택이 됩니다. 4,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적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100단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가장 적긴 한데 어쨌든 이쪽이 가장 적을 확률이 높겠죠. 100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걸 선택할 때는 이렇게 이거하고 299페이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299, 298.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299를 더하면 이게 얼마예요? 20이 되죠, 20. 그런데 곱하면 18에다가 뭐 81에다가 1을 곱할까요? 그러면 162가 돼요. 그러니까 147보다 크죠.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예요? 399를 보고 199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요 299 값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 마지막 값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값이 이쪽을 펼쳤어요. 그 다음에 이걸 펼쳤습니다. 그럼 을이 승리합니까? 일단 큰 값이니까 이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18 또는 99, 81 이런 값 81이 됐죠. 얘도 19가 되고 곱하면 얼마예요? 81이죠. 비기입니다. 비겨. 그러니까 틀렸죠? 무승부가 됐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값이 요걸 펼쳤어요. 그리고 이걸 펼치면 무승부냐라고 했어요. 곱하면 어차피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얘도 2가 되겠죠. 그렇겠죠? 이쪽 0이니까 120 곱하기 이건 0이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4죠. 얘도 더하면 4예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맞죠?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옳은 걸 골라 했으니까 기억은 다 아니겠고 니은이 둘 다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100쪽을 펼치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리을번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그럼 100쪽을 펼치면 이쪽이 짝수니까 101이죠. 그러면 가장 큰 숫자가 얼마일까요? 2죠, 2. 왜냐 곱하면 0이니까. 그죠? 근데 아까 최저로 나오면 얼마예요? 최저가 3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면 승리를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가장 적은 것도 3점이기 때문에 비기거나 뭐 비기는 경우는 값도 100쪽, 101쪽을 선택하는 거겠죠. 겨우 그 정도 돼야 비기는 거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찍으면 되는데 자, 369쪽을 펼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맞냐? 라는 건데 자, 369를 펼쳤다고 하면 옆에가 368이죠. 그러니까 요걸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해 봅시다. 99 얼마요? 368에다가 9를 곱하겠죠. 근데 아까 요거 계산하면 18에다 9 곱한 거랑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요 299페이지 나오면 비겨요.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요거는 요 299를 항상 먼저 계산해 놓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요령이라고 하면 되겠죠. 12번 문제 이건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봤더니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걸 봅시다. 카르타노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게 RB3이라고 쓰고 요거는 이렇게 쓰는데 요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큐브 9이 맞죠? 자, 큐브 9이 맞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요걸로 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제곱은 요게 되니까 4 맞죠? 더하기 2 에큘러스라고 하나요? 에큘러스 봤더니 이렇게 더하는 거는 이렇게 쓸 때 요걸 에킬러스가 는이죠. 는 0이다. 이거 더하기 2에다가 0이다. 맞죠? 자, 스테비는 3승 2, 1승 이렇게 쓰는 거예요. 3승 1승을 쓰고 그 다음에 는이 이거잖아요. 는이 이갈레스 맞죠? 0이다. 맞고 자, 기랄드가 있는데 기랄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돼요? 1,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1이 되겠죠. 틀렸죠? 그것이 틀렸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 들어가면 다 틀렸겠죠? 그렇죠?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죠? 정답 2번이겠네요. 헤리우스를 봤더니 헤리우스는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맞다.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풀어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 민원을 받아요. 근데 시간대별로 항상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 뭘까요? 핵심을 보게 되면 X 민원 접수 시 기분이 좋아져 감정도가 10이 상승하는데 Y 민원을 받으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래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자, 9시부터 18시까지 9 to 6죠. 그래서 처음에 10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핵심이죠. 감정도가 시간마다 5점씩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번째 여기 13시에는 감정도가 100으로 초기화 됩니다.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18시가 됐는데 감정도가 50 미만이면 회사를 막 때려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겠죠? 그래서 월차를 줍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심할 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로 해서 갑과 을은 100점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자, 보면은 갑하고 을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 100점이죠. 100점에서 Y를 받았어요. Y 받으니까는 기분이 다운됐겠죠. 80점이 됐겠죠. X 민원을 받았어요. 105점이 됐겠죠. 자, 갑이 또 Y 민원을 받았어요. 60점이 됐겠죠. 이대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 10시, 11시, 그 다음에 12시, 그죠? 12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때 5점씩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60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시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아직 두 번 받았으니까 플러스 10점만 되겠죠. 얘도 플러스 10점이 되니까 115점이 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얘는 70점이 되겠고, 그렇죠? 자, 봅시다. 12시 30분에 을의 감정도가 125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12시 30분이 되면 현재 얼마야? 115점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또 5점이 됐고, 자, 9시에는 못 받고 10시에 받았어요. 11시에 받았어요. 12시에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20점이 되겠죠. 왜냐면은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몇 점 받았어요? X민원에서 받은 점수가 얼마일까? 얼마냐면 10점이죠. 10점. 그죠? 10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 15점을 받았죠. 그러니까 12시 반에는 얼마가 돼요? 125점이 되겠죠. 얘는 뭐 민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 상관없이 18시에 갑의 감정도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높냐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초기화가 된 거예요. 100점으로. 자, 여기 125점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100점부터 다시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100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을이 Y 민원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20점. 갑이 또 받았습니다. 또 을이 또 받았어요. 짜증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은 뭔지 모르지만 기억을 받았고 을이 또 민원을 또 받았어요. 짜증이 나겠네요. 그 다음에 을은 니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점을 받았고 다시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총점을 계산하면 100점에서 20점 빼고 10점을 더하니까 90 더하기 자, 기억이 되고 그렇죠? 뭔지 모르는 기억이 있겠고 얘는 100점에서 얼마예요? 지금 현재 60점 날라가고 10점을 더하니까 50점이 됐겠죠? 50점 더하기 자, 니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시간 단위로 요 5점씩 증가하니까 일단 13시는 안 받죠? 14, 15, 16, 17시 총 4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20점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제 110점 더하기 기억이 되겠고 얘는 이제 70점 더하기 니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감정도가 기억 니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갑이 을보다 높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갑이 마이너스 20점을 받아요. 민원을. 그럼 얼마가 되죠? 90점이 되고 얘는 플러스 10점을 받아요. 그래도 80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갑이 더 높은 게 맞죠. 맞다. 자, 니은에서 니은이 Y 민원이라면 을은 월차를 받느냐? 아까 70점에서 더하기 니은인데 니은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50점이죠. 조심할 건 뭐예요? 50점 미만인 직원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50점 미만이 안 되죠. X죠, X.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찾아보는데 여기 핵심 뭐였어요? 이거죠, 이거. 5씩 상승한다 하고 초기화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풀어보면 문제였고, 자 14번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조합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아닌 것부터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제껴 나가는 거예요. 이 조건을 보면서. 자 봅시다. 8시 정각에 출발해서 B 지점에 복귀하기까지 총 8시간이 소요되니까 몇 시에 도착하죠? 8시 출발해서 8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면은 16시가 되겠죠? 8시니까 16시에 도착합니다. 비가 오면 17시에 도착한다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출장 인원 중 한 명이 직접 운전해야 되고 면허증에 일종 보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해야 되는데 일종 보통이 있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갑과 정이 없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갑과 정이 없죠. 얘는 못 가는 거예요. 일종 보통이 가야 되니까. 여기 갑정이 있죠. 정이 있고 갑이 있고 정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내 업무가 겹치면 출장을 갈 수 없어요. 사내 업무가 있으니까 복잡하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부상자가 있으면은 30분이 추가가 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이제 얘 때는 16시 30분 또는 17시 30분에 끝난다 이거죠.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17시 30분에 끝난다 그거예요. 부상자가 있으면. 자 차장은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장이 갑하고 을이죠. 갑읍이 여기 병정무니까 갑을이 안 가잖아요. 얘도 안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런 일이 있다 라고 하고서 풀어보면 되겠네요. 차나 갑이 다 할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7시 30분에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갑이 가요. 갑이 가면 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끝나죠? 17시 30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비도 오고 지연이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17시 30분에 도착하면 얘는 못 가죠. 면담이 있으니까 못 가고. 병원 갈 수 있나요? 35분에 고객 상담이 있으니까 가고. 당직인 얘도 못 가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무가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갑과 병과 무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갑병무를 봤더니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이 한번 가볼게요. 을. 자, 을이 가면 을은 이제 17시에 끝나니까 누구 갈 수 있죠? 을이 가게 되면 만약에 을이 가게 되면 얘는 없으니까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고 15시에 도착하니까 얘도 갈 수 있고 얘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얘도 갈 수 있고 얘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을이 가면 반드시 누가 가야 돼요? 갑이 가야 돼요. 갑이. 왜냐면 보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을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을 데려가면 이게 17, 30분이 되니까 어차피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을이 가면 을하고 갑이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17, 30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못 가고 얘도 못 갑니다. 얘하고 얘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하고 갑이 간 경우가 없어요. 판단할 때.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되겠죠. 자, 을이 간다고 해봅시다. 을이 갔어요. 그럼 나머지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하고 정 무조건 같이 가야 되죠. 일종 보통이니까. 그리고 무가 갈 수가 있죠. 이 조합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합으로 다 따져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시간 낭비고요. 이렇게 판단하면 좀 빨리 판단이 됩니다. 그럼 조합을 쭉 판단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갑이 갔을 때는 무조건 누가 가야 되죠? 갑이 가면 여기 이제 3명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3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갑이 가면은 얘는 못 가고 얘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얘도 갈 수가 없죠. 그죠? 당직 근무가 있으니까 요거는 갈 수 있죠. 여기 그죠? 갑을 그리고 무가 갈 수 있는 거였고 자, 을이 가면 갑이 갈 경우 갑이 갑니다. 가면은 누가밖에 못 가죠? 당직 근무가 있고 안 되고 병은 병이 갈 수 있겠죠. 을갑병 또는 을갑무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30분에 도착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을이 갔을 때 누구는 반드시 가야 돼요? 정이 가야 됩니다. 을정은 반드시 가야 되죠. 일종 보통이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갈 수 있어요? 병도 갈 수 있죠. 병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도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갈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을 물어봤으니 4번이 되겠죠. 가능한 걸 물어보니까 제껴 나가는 게 좀 더 빠른 풀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자, 15번 있는데 이것도 패턴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조건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사과, 포도,
딸기가 2개씩 있어요. 그럼 6개가 있는 거죠. 자, 5명이 있으니까 한 명은 2개, 나머지는 한 명은 2개를 먹고 나머지들은 1개씩밖에 못 먹죠. 그래서 한 명이 사과하고 딸기를 1개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1개밖에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만을 알고서 차례대로 했는데 이게 핵심이죠. 요런 말들을 좀 잘 풀어야 돼요.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사과가 있고, 자, 그다음에 포도가 있고 딸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딸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죠? 이런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접근해봅시다. 자, 보니까 나는 포도를 먹지 않았대요. 포도는 아니겠죠? 나는 사과, 사탕, 마늘 먹었어요. 그럼 얘는 몇 개예요? 1개 확정이죠. 그러니까 2개인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사과, 사탕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과를 먹은 사람이 2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1개 확정이죠.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거예요. 자, 정을 볼게요. 나는 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대요. 1개 확정이죠. 얘도. 그러니까 얘는 사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사과를 먹은 애가 2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 종류만 먹었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너희 말을 다 듣고 나서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을 2명 다 알 수가 없대요. 2명 다 누군지, 딸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죠. 2개를 먹은 사람이 갑 아니면 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얘가 먹었거나 얘가 먹었거나. 그런데 만약에 무가 자기가 사과하고 딸기랑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사과하고 딸기를 먹어요. 그럼 사과 2개 먹은 걸 정했죠? 그럼 얘가 사과를 먹을 수가 없죠. 2개씩 먹어야 되니까. 2개씩이잖아요, 2개씩. 그러면 갑은 무조건 뭘 먹어야 돼요? 딸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무가 자기가 2개라면, 자기가 2개를 먹었다면 딸기는 내가 먹고 갑이 먹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무는 2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2개 먹었다면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2개를 먹은 거죠, 이제? 갑이 2개를 먹은 거죠. 이렇게. 그렇겠죠? 그럼 무는 절대로 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2개를 먹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무는 이제 누가 먹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갑이 사과하고 딸기를 먹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딸기를 먹었다면 자기가 다 알겠죠. 딸기 2개 먹은 사람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도 딸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딸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 딸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도 뭘 먹어야 돼요? 포도를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나머지는 채울 수가 없어요. 자, 문제를 봤더니 사탕을 2개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갑. 그다음에 무가 먹은 사탕이 뭐예요? 포도겠죠, 포도.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힌트를 좀 찾아가지고 풀어주는 게 좋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둘 다 먹었으면 알 테니까 아니다는 거고, 얘가 2개인 건 알아요. 근데 자기가 딸기를 먹으면 누군지 다 알아버렸으니까 딸기를 먹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포도를 먹은 거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고력을 늘려주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